2년 만에 충격이라. 우리는 더 가난해졌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년 간격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8.9%예요. 와, 대단하죠. 1995년, 1996년 2년 만에 9.6%가 오른 이후로 말입니다. 지금 사실상요.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지금 1990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거의 28년 만에 최고치라고 봐야 되나요? 28년 만에. 2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말입니다. 1999년, 2000년에 6.4% 올랐습니다. 이게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직전에도 7.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3년은 8.9%. 야, 진짜 엄청나게 올랐죠. 아니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우리가 더 가난해졌다고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월급도 따라 오르잖아요. 실제 월급도 따라 올랐습니다. 연간 월급 명목 상승률을 보면 2021년에 368만 9천 원에서 2023년에 396만 6천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년간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명목이잖아요. 명목. 현재의 물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인데요. 명목이라는 게 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뭐 6.9% 정도 올라갔습니다. 6.9%. 6.9% 정도 올라갔어요. 문제는 명목 근로자의 소득은 올라갔지만 문제는 실질소득입니다. 이게 명목은요. 현재의 물가를 가지고 나타내 준 지표고요. 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벌었느냐를 따져보면 말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021년에 359만 9천 원이 2023년에 355만 4천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물가가 8.9%까지 오르니까 이게 근로자 임금도 올라줘야 되잖아요. 계속 못 올라준 거예요. 못 올라주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근로자 임금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평균 임금이.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2년, 2023년 2년 연속 근로자 월 평균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2년 동안 근로자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잖아요. 저는 이거 우리 국민이 사실상은 더 가난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더 가난해졌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나홀로 성장되는 이유가 말입니다.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가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물가 올라가더라도 근로자 임금이 더 올라가니까 돈을 쓸 수 있고요. 돈을 쓰니까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말입니다. 예전역에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미 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게 2020년 코로나19가 왔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되는 거죠. 최악이. 그러니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경제정책이 엇박자가 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만큼 올리면서 가느냐. 이것은요. 물가 상승률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통화량을 뿌려놔서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돈을 더 풀게 되면 물가는 더 올라가고 이게 반작용에 또 반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떨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 우리는 더 가난해졌다 하는 이야기가 현실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데는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을 안 올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했지만 이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말입니다. 수출 적자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게 대중무역수지인데 대중무역수지를 보면 2023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180억 2,900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2024년도 지금 2월 달에 2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1월 달에는 17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예상보다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적자 수출이 됐다는 거에 결국은 기업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더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습니다. 임금을 더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 없었고요. 결국은 연말에 인센티브가 줄고요. 명절에 인센티브가 줄고요. 성과급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말입니다. 실질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미리 올렸잖아요. 미리 2018년 2019년 미리 올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작용을 낳았다니까요.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를 올려놓고 나니까 이게 코로나19의 위기가 덮치면서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세계 곡물가, 광물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최저임금까지 미리 올려놨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상승 효과가 더 심각했던 겁니다. 이게 선후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경제가 침체가 되면 최저임금을 더 올려서 사실은 소득을 보정해 주면서 이게 같이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통제 방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매출이 안 일어났어요. 여기다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비용은 더 늘어나고요. 그러니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환경이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실업자들이 굉장히 빨리 늘었습니다. 실업자들이 많이 는다는 것은 가계소득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0년 110만 8천 명이고요. 2021년 103만 7천 명이 그전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보세요. 107만 3천이잖아요. 2019년에도 106만 3천이고요. 지금 말입니다. 2022년에 83만 3천, 2023년에 78만 7천, 2024년 1월에 107만 2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가짜 지표잖아요. 통계 착시에 의한 지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가 2016년에 38만 7천 개였는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82만 2천 개잖아. 2배가 넘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실업자가 그만큼 줄은 거예요. 실업자가 그만큼 줄고 사실은 지금도 사실상 100만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계소득이 더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예, 우리 가게가 더 가난해졌다. 이거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동의는 하는데요. 예, 재빠르게 이게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이 참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징벌적으로 매기지 말고요. 좀 완화가 돼야 돼요. 누구나 말입니다. 사람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예,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 고용소득이 늘어나고요. 예,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이 더 넘치고요. 경제가 더 잘 돌아갈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예,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이 못 올라줘서 사실상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더 가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결국 말입니다. 예, 제도를 개선하고요. 또 규정을 바꾸고요. 법을 완화를 하면 제가 봐서는 경제는 더 잘 돌아가고 그때는 실질임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필부들보다도 못한 게 국가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말입니다. 표만 오면 그냥 제도나 법을 바꾼다는 게 이게 문제의 저는 초점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태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경제 우선주의가 대한민국을 저는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